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감히 모시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백낙청 교수님, 임동원 이사장님, 지영택 이사장님, 우리 이종석 장관님, 우리 김영희 대기자님 모두 다 남북의 화해 협력과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주신 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천시장이 되기 전부터 국회의원 시절부터 남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천시장이 됐을 때 연평도 폭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요. 3월 달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 육사 선거 과정 내내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걸 겪으면서 참 더 깊은 아픔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더 깊게 고민하고 한반도의 평화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문득 이 연평도 폭격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전 상태, 아미스티스, 일종의 이게 법률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인가,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남북 간의 관계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제도화를 시도했던 것이 6.15 14선언이었는데 그것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해 평화. 저는 이 북한 남북이 분단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독일처럼 남의 나라를 침략한 무슨 전쟁 책임 있는 나라가 아닌데 왜 이렇게 분단이 돼서 지금까지 이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는가. 독일조차도 이미 통일이 됐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된 죄밖에 없는데 지금도 냉전시대 유산을 안고 고통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억울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나와서 예비되어져 있는 그 유보된 힘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그런 무한한 가능성, 또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이 남북 간의 이 문제가 오히려 상호 간의 발전의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그 예비된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연평 폭격 사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남북관계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런 것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은 남북관계에 대한 영화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JSA, 조인트 시큐리티 에리어라고 하는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가 발표가 돼서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 시절에 그 최인원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남과 북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분단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한 사람을 그린 소설이라고 한다면 JSA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동막골 사람들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영화를 다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영화가 그 시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풍산개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풍산 오죽했으면 남북관계가 안 뚫리면 이런 영화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의가 나왔습니다. 마치 연평도 그런 마지막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한번 경고하는 의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환을 하는데 저희 인천이 주도적 역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남북관계가 풀려야만이 발전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인천은 이종석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km 이상을 NLL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 강원도, 인천입니다만 해양 NLL 선을 따지면 가장 긴 면적과를 북한과 맞대고 있는 데가 바로 인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해오도가 불안하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의 관문이 닫히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이 이런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으로서 우리 인천이 앞으로 뚫어나가야 된다. 세계 경제가 지금 유럽, 미국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 지역이라고 봅니다. 우리 중국과 북한, 몽골,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사이베리아 이쪽 분야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그 활력을 현실화시키는 마지막 변수가 바로 북한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 남북 선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바로 우리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를 중심으로 한 인천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 선언을 주도하신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14선언의 핵심 취지가 NLL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이것을 공유하자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전제한다면 이 NLL은 국경선은 아닙니다. 남북 간의 지금 일종의 임시적인 분단 상태에서 지금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독도와 이어도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과 싸우는 그런 이국 간의 국경 분쟁과는 좀 달리 취급해야 될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이걸 가지고 서로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공유해서 상호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상호 간의 경제적으로 공동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미 5만 명이 넘어서가는 북측 근로자들에게 개성공단을 대체할 일자리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 유지는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미 수억의 돈을 투자해 놓은 모든 기업인들이 사실 다 기업을 포기하고 다시 외국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유지는 서로 간에 필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해평화협력지대 역시도 그런 공동 이해관계를 조직하게 되면 충분히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천 이니셔티브를 이제 9개 과제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인천이 이제 고려 역사 문화를 재조명해서 이 지역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평화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는 신라는 그동안 이제 많이 부각이 돼서 돼 있고 백제도 최근에 많이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려 역사는 계속 지금 묻혀 있고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시대가 들어서면서 고려 역사를 폄하하고 억불 숭유 정책을 통해서 고려의 많은 책도 불살라 버리고 집현전의 정인지 같은 그 유림의 시각에서 고려사를 재정리하고 고려사는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우리 고려의 왕이 두 왕이 우리 강화에 묻혀 계시는데 총 3분의 고려 왕이 이 남쪽에 묻혀 있고 나머지는 다 개성을 비롯한 북쪽에 왕릉이 있습니다. 그중에 고려 고종과 희종의 묘가 이 강화에 있는데 제가 한번 참배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공식적 참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우리 고려사 전문가도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고종의 묘와 희종의 묘가. 그래서 이 고려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것은 고려가 바로 코리아의 원조이고 신라의 삼국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라고 한다면 고려야말로 진정한 지역의 통합에 따른 한반도 전역의 통일 정권이기 때문에 고려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남북 화해협력 통일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 고려의 역사에 주무되었던 개성과 우리 강화와 또 해주, 우리 인천, 또 연평, 백령도, 대청도 이 분야를 같이 통합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려 역사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남북한의 학술 교류도 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개성 쪽에서도 많이 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남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서해오도는 생태 환경의 또 보고이기도 한데 어족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측의 그런 불법 어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협력해서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생태 환경도 보호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아시안 게임 제가 마스코트로 저기 백령도 물범을 지정했는데 백령도 물범이 한 500~600마리 정도 됐는데 계속 개체 수가 줄어들고 또 이게 겨울에는 대련 단동 그쪽으로 아마 물범이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많이 맞아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물범 보호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족자원 보호, 또 환경 보호는 최근에 발해만 중심으로 대련을 비롯한 중국 쪽에 유전 개발이나 유조선 침몰 등으로 이렇게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해만 전체의 어족자원 관련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도 남북이 빨리 협력해서 중국과 함께 같이 이 우리 공동 번영의 토대인 이 발해만과 이 황해 서해 바다를 같이 관리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